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넓적한 물살이 대표 활동가 민성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인사를 했지만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네, 네. 우선 1부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은 1부에 다시 들으시면 민선의 소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넓적한 물살이라는 프로젝트라고 해야 팀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운영하고 키워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인스타그램 피드가 인상적이었어요. 좀 톤도 딱 일정하고 색깔과 어떤 디자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확 눈에 와닿기도 했고, 이름부터가 와이드 플랫 피쉬? 이게 아주 강렬해가지고 넓적한 물살이 굉장히 기대된다 했는데 함께 이제 비질기양을 다녀오면서 더 알게 됐고, 이걸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만들게 되기 전에 이제 2022년부터 계속해서 그 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저는 처음에는 바다를 위한 이야기 하는 것에 되게 이제 스스로 만족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해양 환경을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기후 위기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해양 포유류, 뭐 고래 혼액이나 아니면 수족관 돌고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법제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너무 다양한 이제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저한테 바다가 저한테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바다 속에서 느낀 그 감각이 사실 가장 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이빙 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물살이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이빙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물살이들과 눈빛과 몸짓을 주고받는 게 어떤 감각인지 너무 사실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사람들한테 잘 알리기 위해서는 좀 사회 운동으로서의 언어, 뭐 기자회견이나 뭐 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물살이와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문화예술이 좀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넓적한 물살이를 소개할 때 항상 이제 사회운동가 그런 예술 창작을 넘나드는 활동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주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고, 뭐 양식업 이야기, 혹은 뭐 수산시장 비질 이런 활동을 하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예술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넓적한 물살이를 좀 자체적으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그 삐삐가 만들고 있는 그 가능주의자, 비건먼지에서 만들고 있는 가능주의자 그 이야기도 여기서 한 적 있나요? 네, 저희 종종 많이 하죠. 네.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참여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말들을 너무 내뱉어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물살이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뭔가 책임져야겠다는 뭔가 생각이 너무 이제 그때 크게 들었고. 와. 지금 삐삐랑 나랑 둘 다 가슴을 부여잡았어. 와.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계기가 된 게, 그래서 진짜 물살이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넓적한 물살이를 대뜸 이제 만들어버린 거죠.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고, 또 그때 이렇게 같이 콘텐츠 영화에서 같이 얘기한 게 씨앗이 돼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어떤 면으로는 비건 먼지를 만들었던 저희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 드는 게, 비건이 너무 뭔지 모르고 동물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이거를 너무 운동적으로만 가다할 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뭐 오다 가다 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나 이야기로 정말 다가가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이야기라고 생각을 전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실천 예술일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아티비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티스트랑 액티비즘을 섞어가지고. 근데 그런 영역에서 계속 사람들과 가닿는 게
결국에는 씨앗이 다 돼가지고 크게 사회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전략적으로 뭐 강아지, 고양이, 돌고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건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존재가 얼마나 또 우리가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으로 다가서게 되면 그게 갑자기 다 보이게 되거든요. 만약에 쥐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바퀴벌레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만약에 진짜 극단적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 모든 생명들이 다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빠르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넓적한 물살이도 사실 그렇게 제일 바닥에 붙어 있었던 그 존재? 사실 누가 봐도 우리랑 다르게 생긴 것에는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광어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쏠려 있으면 넙치도 마찬가지인데 안 예쁘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우리랑 다르니까. 근데 그런 존재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른 수많은 존재들이랑은 더 쉽게 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거 참여하면서 알게 된 걸 하나 또 얘기하자면 넙치가 광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광어가 약간 횟감으로서 말하는 그런 양식업에서 말하는 광어라고 했고 그거를 원래 이름이라고 해야 하나? 좀 더 우리가 원래 쓰던 말대로 하면 넙치인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맞아요. 횟집에 가보면 이제 광어회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뭐 그 수산시장에서도 광어, 국내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게 사전을 저도 이번에 책 쓰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반으로 쪼개서 말린 넙치가 광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어라는 단어 자체에 애초에 우리가 그 존재를 고기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이미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광어라는 표현보다는 넙치를 쓰려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혹시 넙치 하면 좀 귀엽고 뭔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어 이러면 좀 멀게 느껴지는 게 문화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디 써있을 때마다 광어 1kg, 뭐 광어회, 뭐 양식광어 써있는 걸 많이 봤는데 넙치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더 그냥 어떤 물살이 종으로서의 한 어류 종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단어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물고기 아닌 물살이라는 말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억나는 걸로는 그 밖에 나가서 이런 캠페인도 했잖아요. 그 스티커 붙이는 것도 하고 전시 아까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전시나 책 작업 그리고 그거 관련된 강의나 어떤 북토크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했고 사실 이게 뭐 동물권 활동가들이나 비건들이야 많이 몇 년 동안 들어온 이슈지만 정말 생전 처음 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주했을 때 어땠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이 책이 누구한테 가닿았으면 좋겠냐, 너는 누굴 타겟으로 삼아서 이 책을 쓸 거냐를 막 물어봐서 저는 사실 뭔가 이런 다양한 동물 착취 이슈 안에서도 물살이는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먼 주제니까 나는 진짜 대중들한테 막 공감받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이 동물권 활동가들 안에서도 사실 수산업이나 양식업이나 물살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되게 안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판 안에서라도 물살이 이야기가 좀 많이 오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제 대중들한테 어떻게 읽힐지는 되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은나가 언급해준 그 저희가 물고기 아닌 물살이 캠페인을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특히 오프라인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넙치 사진을 이제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넙치 사진을 이제 피켓에 붙이고 그 아래 물고기, 물살이 이제 투표하도록 이제 해서 그 위에 이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그냥 진짜 마구잡이 길거리 게릴라 캠페인으로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서 투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짜 랜덤한 막 정말 어린이 뭐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거의 막 어르신까지 80대 막 이런 어르신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너무나도 놀란 거는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넙치의 모습을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 넙치 사진을 보니까 물살이가 되게 어울리네 이러시고 물살이라는 단어 너무 예쁘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너무 이게 이렇게 호응이 된다는 게 너무 약간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근데 정말 이 물고기가 물이랑 고기라는 단어의 합성어라는 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즐겨 먹는 생선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광어회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물살이가 사실은 바다에서 원래 살던 존재지 않냐. 이 존재를 우리가 생명으로 바라보고 물살이로 부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정말 거의 99%의 분들이 고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물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좀 공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뭔가 가능성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나머지 1%도 약간 뭐 당황스럽게 답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넙치도 이제 사람이 먹는 것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한 분이 그래도 뭐 넙치는 단백질이잖아요 이러면서 물고기지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약간 뭐 당황했지만 그래도 99%의 사람들의 약간 희망을 걸면서 저는 참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이제 이 책을 주제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그런 세미나나 워크숍 자리에 갔을 때도 물살이라는 단어를 아예 처음 들어본 분들도 뭔가 바다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강의를 신청하고 오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진짜 희망적이다,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물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듣고 또 이 책에서는 이제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9명의 물살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넙치를 포함해서 오징어, 뭐 고등어, 전복, 뭐 대게 이런 정말 너무나도 흔히 수산물로 여겨지는 물살이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존재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나니까 정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고 물살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정말 뭔가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게 너무 그래도 내가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네,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야죠. 빨리 출판하시죠. 이게 지금 소량으로만 제작했다고 들어가지고 어서 출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ISBN 찍혀야죠. 네, 찍혀서 여기저기 이제 도서관 신청도 할 수 있고 여기저기 들어가고. 맞아. 네. 심지어 이게 올 컬러에다가 종이 재질로 좀 특이하고 그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배리어프리하다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글씨가 많이 있는 책보다 정말 물살이의 존재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과 다양한 그 삶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주관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진짜 이게 예술의 영역이자 정말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 계급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매체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그냥 책 이러면 책도 사실 읽는 사람은 있잖아요. 안 보면 안 보고. 근데 책 구성이 전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누구든 쉽게 그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책이 출판되면 한 번 더 나오셔야죠. 네, 출간 홍보하려고. 좋아요. 근데 그때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편집을 또 힘내서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좀 길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60탱크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기억이 맞나, 제가? 네, 그때 한 60강? 그걸 맞아요. 깡이라고 부른 거 처음 들었는데. 네, 다이빙을 할 때 얼마나 산소통을 썼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다이빙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의 다이빙 실력이랑 이렇게 대비해서 많이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은 민선이 되게 많이 그 존재들을 보고 왔다라는 소리잖아요. 전 내 깡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만 하고 왔다. 기본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그 물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고소공포증이 진짜 심해서 어릴 때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뭐 다 같이 벌서거나 할 때 막 초등학교 때 의자 위에 다 그쵸, 올라가서 뭐 손들어라 약간 막 이런 식의 책상 위에 무릎 꿇어라 맞아요. 이런 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런 거 그게 제가
그만큼도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막 벌벌 떨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오랫동안 심했고 그거를 사실은 뭐 극복하려고 애써본 적도 없고 그냥 그 나의 고소공포증은 저희 그냥 반려공포증. 맞아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다이빙을 하려면 배에서 바다에 뛰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바다에 처음 가서 그 연습을 하는 날 그걸 몰랐어요. 저는 배 위에서 바다에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를. 정말 다이빙인데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는 뭐 계단 같은 걸로 뭐 걸어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사다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배 위 난간에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나 진짜 어떡하지? 올라갔는데 너무 저 진짜 못하겠어요. 막 이러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못하겠어요. 어떡해. 내려왔다가 근데 다들 물은 부력이 있어서 너가 절대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뛰어봐라. 다들 막 계속 옆에서 막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난 죽었다 생각하고 뛰어내렸는데 너무 물 그 부력 때문에 슝 뛰어 올랐는데 갑자기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뛰어내리는 게 안 무서웠어요? 그 한 10번 정도까지는 계속 무서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뛰어내렸을 때 그 물이 나를 이렇게 붕 띄워주는 그 감각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다이빙 할 때 좋은 게 당연히 진짜 그 바닷속에 수많은 물살이들을 만나는 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유지만 동시에 그 물 속에서 그 부력이 저를 이렇게 띄워주는 그 느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육지에 있을 때는 이 중력을 느끼잖아요, 항상. 그리고 두 발 이렇게 계속 땅에 붙어서 걸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부력이 나를 붕 띄워주는 그 감각이 정말 해방적이었고,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물에 계속 뛰어내리고 싶어져서. 네, 그래서 다이빙을 하면서 이 고소공포증을 처음으로 이제 이겨내는 시도를 해봤었고요. 근데 진짜 이게 공포증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까 처음을 얘기할 때 그 맨 처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게 진짜 그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 선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이걸 못할 것 같다. 이게 머리로는 알지. 머리로는 내가 떨어진다 죽지도 않고 뭐 다치지 않고 하는 걸 다 알지만 그냥 몸이 안 따라주고 감정이 같이 안 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 선을 넘을 때 그 짜릿함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경험을 60강이 넘는 그 바다 경험을 하고 지금 이런 콘텐츠까지 낼 수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이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내고 돈을 써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이제 바다로 나갈 때는 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뭐 적어도 1박 2일은 비워야 되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다이빙 할 때도 뭐 대여비가 들고 그니까 그런 비용들이 다 들 텐데 어떻게 60강을 비우셨는지 그게 생계적으로도 되게 부담이 저는 돼서 많이 못 뛰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다이빙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내 일상 속에서 저는 이제 그 본업이자 전업으로 사실 뭐 활동가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물살이가 어떤 폭력에 놓인 상황, 그 수조에 갇혀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다양한 아무튼 투쟁의 현장들 이런 게 평소에는 엄청난 긴장감을 안고 이제 계속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다이빙을 해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만이 정말 내가 자유롭고 뭔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내가 진짜 뭘 해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서 그걸 저한테 보장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이 활동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다이빙을 꼭 해야만 내 활동가 일상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른 거에 사실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활동가로서 뭐 거의 다른 아무런 소비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비건 식당 가는 거에만 이제 돈을 좀 쓰고 뭐 평소에는 다른 소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진짜 다이빙만큼은 내가 모든 돈을 아껴서 여기에 써야겠다는 그 엄청난 뭔가 신념이 생겨버려서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엔 다이빙을 하기 위함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목적이 네네. 되었군요. 이게. 약간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시간을 먼저 잡아놓고 뭔가 나머지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맞죠, 맞죠. 민선도 다이빙을 할 날짜와 돈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 생활을 한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가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사진이나 이제 그런 매체로 봤을 때도 예상하긴 했지만, 진짜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진짜 무겁고, 그리고 소모품도 사실 좀 있고, 그 많잖아요. 대여할 수 있다고 해도 개인 장비를 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던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마련하고 들고 다니는 것도 진짜 일이어가지고, 이거는 좋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진짜 엄두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양의 장비와, 사실 고프로? 뭐 이런 것도 다 사고 했던 것도 보면서 되게, 와, 이건 진짜 찐사다, 찐사. 찐사랑이니까 저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 다 매면은 거의 15kg? 16kg? 되지 맞아요. 않아요? 그죠? 굉장히 무겁고 저도 그것 때문에 PT를 받아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PT가 너무 비싸서 그걸 아껴서 다이빙을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산소통을 매는 건 잠깐이다. 맞아요. 물에 들어가면 괜찮으니까. 맞아.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열심히 생계도 이어가고 다이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다이빙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이 활동 전반을 다 이어가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 다이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물살이들을 알리고 싶다. 그 동물권 활동가로서 활동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했을 때 어떤 원동력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다들 이런 이슈에 관심도 다르겠지만 조금씩은 더 있고 덜 있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예 다른 일을 하면서 관심 가지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선 정말 전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그 모든 마음을 여기 쏟기로 결심했을 때는 또 그만큼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막 주변에서 말 없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이거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지속하는 힘? 이런 게 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부정적인 것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것도 하나 같이 얘기해야겠다 해서 두 가지를 미리 이제 좀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그 외면할 수 없는 그 시선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뭔가 죄책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절대 항상 즐거운 일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운동을 한다는 게 뭐 어떤 그 운동의 현장이든 그렇겠지만 내가 진짜 절실해야만 이거에 내 마음을 쏟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길 걸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 시선과 그 물살이들을 볼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무거운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냥 계속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수조수 물살이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한 1년 넘는 동안은 너무 절망적이어가지고 이 수많은 수조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이제 눈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이어서 진짜 막 죽는 꿈도 많이 꾸고 그때 은나한테도 막 얘기했었는데 제가 죽는 꿈도 많이 꾸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실 막 그냥 절망적인 채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은 그래도 이제 아무튼 동료이지 않을까 싶은 게 그래도 이제 저 시셰퍼드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단체가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활동들은 좀 더 뭐 제도적이고 뭐 해양 포유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살이와 바다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들 너무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연말 이제 다 같이 소회 나누는 자리에서 요즘에 수조수 물살이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롭고 그래서 죽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운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동료들 앞에서. 근데 다들 너무 온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뭔가 또 힘과 용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함께 하자고 해주는 뭐 은나도 있고 또 인터뷰 이제 또 하자고 했던 삐삐도 있고 뭔가 이런 동료들이 있으니까 또 뭔가 이 감정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 분명히 가슴 뛰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적한 물살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후의 활동들을 더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제 은나가 또 감사하게도 언급을 해줬지만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인스타그램에 와이드 플랫 피쉬 이렇게 치시면은 넓적하고 납작한 물살이라는 뜻으로 저기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이제 캠페인과 뭐 활동과 전시 소식과 다양한 콘텐츠들을 거기 올리고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서 활동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책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자리들도 있을 뿐더러 또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이제 나올 그 제주의 비질 기행 영상까지도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넙치는 잘 몰랐지만 길 지나가다가 집 근처에 정말 큰 수조가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사는 집에는 시장이 있고 이전 사는 집은 정말 집 밖에 나온 바로 그 수산시장 같은 그 약간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를 출퇴근할 때마다 그 수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들 때는 공감하겠지만 이게 또 매일매일 다 힘들진 않고 특히 힘든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그냥 나도 안 보고 그냥 내 할 일 해야 되니까 하고 지나치고 이렇게 막 묶어놓고 이렇게 좀 다 덮어놓는다고 해야 하나?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게 계속 보이는 게. 그래가지고 와 저거 진짜 깨부시고 애들 좀 밖에 내보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말 돈 다 털어서 쟤 사가지고 바다에 내보내야 하나? 막 택시 타고 그냥 바다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뜬금없이 누가 들으면 미쳤겠다 싶을 만큼 근데 걔네가 계속 거기 있는 게 돌아버릴 때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끔씩.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제가 그거를 못 견디겠다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순간이 있었다 보니까 더욱더 민선이 이런 프로젝트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물살이 비지를 가자고 했을 때, 그치, 내가 어느 순간에 외면했고, 어느 순간에는 연결됐던 그 존재들을 어떻게 같이 사실 되게 막막하잖아요, 진짜. 아까 첫 번째가 막막함이라고 했는데, 이 동물해방 운동, 그리고 비건이즘이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실천해도 정말 얘네 사라지는 건가? 이게 다 같이 기후위기 와서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닌가? 다 누구는 맨날 죽이고 먹고 있는데, 이게 뭔 소용이지? 한 찰나에, 그래도 이거를 그만둘 수 없고,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좀, 진짜, 이걸 듣고, 저처럼 다른 경험이더라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혹은 내가 이런 거 외면해 왔는데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민선의 프로젝트 앞으로 나오는 것들 혹은 또 사실 팀을 꾸린다고 아까 잠깐 얘기해줬는데 팀을 꾸리게 된다면은 함께 하고 싶은 분들 뭐 나는 활동가가 아니었는데 하는 분들이라도 아무튼 이거에 관심이 진짜 있고 같이 해결해보고 싶다 같이 뭔가를 창작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함께 민선의 힘이 되어주면 좀 더 멋있는 걸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민선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이제 이 책을 기반으로 세미나 진행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 물살이와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가 모두 동물이라서 연결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너무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사실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동물적으로 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잖아요. 우리 맞아요. 너무 이 현대 문명 속에 이제 이미 너무 잠겨서 그걸 진짜 다 내려놓고 진짜 다른 동물로서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물살이들과 연결되는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큰 연결고리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한 게 이 몸짓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살이들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몸짓을 가지고 있고 투쟁하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리고 인간도 사실 정말 절실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어떤 몸의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살이와 마찬가지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좀
앞으로는 이 몸과 몸이 만나는 저는 그 즉흥 컨택이라는 그 춤의 장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몸과 몸이 연결되는 이런 감각을 진짜 좀 이렇게 맞닿는 경험을 앞으로 많이 자리를 열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글로 책을 썼고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상을 만드는 좀 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화에 가까운 것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동물적인 감각, 몸을 맞대는 경험 이런 걸로 물살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듣다가 약간 같이 홍보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영상에 그 비질 기행에 대한 걸 담기도 했는데 퍼포먼스도 담았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는 활동가가 그런 몸짓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기대가 더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저희가 담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감각적으로 어떤 우리의 몸으로도 동물들과의 어떤 교감, 공감? 어떤 그 입장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에 나오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물살이 운동에 같이 접목시킨 것도 굉장히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바닷속이 좋은 이유가 사실 인간의 이 말이나 문자를 쓸 수 없잖아요. 바닷속에서는 그저 그냥 여기 몸이 여기 서로 존재하는구나. 뭐 어디를 보고 있구나. 뭐 어디로 헤엄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주고받는 그 감각으로 관계를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건데 그 진짜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걸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넓적한 물살이 대표 활동가 민성과의 이야기해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궁금한 것들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회차 방송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 감상 후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먼지는 팟캐스트뿐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콘텐츠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팔로우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방송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